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7번째 시간입니다. 선거상식 뒤집기 7, TV토론도 표가 된다 편, 방송토론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방송토론은 이제 모두 발언이 있고요. 공통 질문이 있고, 개별 질문, 그리고 상호 토론과 마무리 발언, 이렇게 크게 5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들마다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강좌를 들으시면서 야, 이게 TV토론이라는 게 아주 그 기술이구나, 어찌 보게 되면 좀 사기 비슷한 것일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거를 위한 TV토론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상대방에게 한 표라도 더 얻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한 무언가를 해가다 보니 TV토론에 대한 이런 공부도 결국은 이런 어찌 보면 사기술과도 같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매몰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순진하게 TV토론에 임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 이런 부분들을 전부 놓치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서 TV토론을 망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좌를 그렇게 꾸몄다라는 말씀을,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정석적으로 TV토론의 그 부분마다 어떤 것에 힘을 실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 발언이지요. 다른 말로는 오프닝이라고도 하고요. 사회자가 자, 지금부터 모두 발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후보들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이라는 말, 오프닝이라는 말, 그리고 출마의 변, 선거의 의미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거기 담기는 게 매우 중요하죠. 즉,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선거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싸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횡포들을 다 겪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비리로 얼룩지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후보를 뽑아서 4년 내내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정신 박히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후보를 뽑아서 4년 동안 함께 민복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다. 이렇게 인물론으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이 이러한 이슈를 성공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구도를 잡겠다라고 하는 후보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구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1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만나는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구도도 이야기해야 되죠. 욕심을 내자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상대 후보는 이렇게 나쁩니다. 이러이러한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 될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맞다, 이번 선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 결국 표를 이걸 찍어야 되겠나라고 하는 원 컨셉의 선거 구도를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시간을 흐지부지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알차게 1분 혹은 1분 30초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 짓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통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나한테도 이 질문을 물어보고 상대 후보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선 포인트가 어차피 이거에 대한 나름 정답 비슷한 무언가는 있을 것이니, 그러니 상대방과 내가 둘 다 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과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내가 더 나아 보인다, 제가 더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얘기로는 그런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기술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상대방이 먼저 답변할 경우에는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버리고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테크닉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다른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이를테면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익과 관련된 부분을 저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을 차별화시킨다거나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곳간에 쌀이 없는데 자꾸 퍼줄 생각만 하니 나는 곳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상대 후보는 지금 어떻게 하면 포퓰리즘으로 자꾸 퍼줘서 선거를 이길 건지만 몰두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공통질문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한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저쪽에다가는 다른 질문을 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현안을 두고 상대방과 내가 다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상대를 의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준비된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대로 저렇게 하면 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역시 저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만큼 더더욱이 공감을 먼저 앞세우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주 쉬우면서도 차곡차곡 이야기해서 상대방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난번에 상호토론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부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거.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이건 공격의 시간이다, 내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상대방의 페이스를 뺏는 겁니다. 이 상호 토론이 잘 되기만 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당연히 내 주도권으로 전체적인 것들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분의 시간 동안 혹은 7분의 시간 동안 혹은 8분, 9분의 시간 동안, 10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보충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던 토론이 중간에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몰아붙이는 경우들도 TV를 통해서 왕왕 보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나 혼자서 9분 동안 이야기하고 1분 동안 답변하게 하고, 혹은 15초 정도 남겨놓고 막 나 혼자 다 단정 짓고 난 다음에 한번 변명해 보세요, 15초, 이렇게 만들 수 없도록 방송사에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발휘하죠. 그래서 질의 시간을 얼마를 넘기지 말아라, 상대방이 답변할 시간을 최소한 이만큼을 보장해라,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순발력이 좋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프레임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이라고도 하고 클로징이라고도 하는 이 시간인데, 이제 토론이라는 게 가는 동안에 많이 지겹기도 하고 지쳤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어떤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가지고 소구를 하려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이 토론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오디션 같은 거에서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말 공감도가 높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한테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미건조하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클로징 멘트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감성적인 이런 멘트를 준비하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음엔 1분으로 약속되어 있던 것이 맨 마지막에는 3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1분 30초 동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호 토론에서 주도권자가 시간을 적게 썼을 경우에 나중에 시간이 남게 되면 편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중에서 시간이 반밖에 없다면 혹은 시간이 1분 30초로 늘어난다면 어떤 얘기를 더 추가해 볼 수 있을지까지 미리 준비를 해 들어가서 토론에 임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이고 당황하지 않는 토론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로 후보와 참모가 유념해야 할 토론 시의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TV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는다. 대세가 전환될 가능성은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번 선거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 대결하는 선거야 라고 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 TV 토론을 통해서 그렇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걸 결정하는 선거였구나, 이렇게 바꾸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세 전환까지 끌고 가볼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TV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후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말 혹은 현란한 말솜씨 이런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많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선거의 의미를 전환하고 정확히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해하시겠죠 라고 던지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할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요,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국면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덤빌수록 사실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고 결국 홈런 치겠다는 타자일수록 삼진아웃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강박이 오히려 망쳐놓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강박보다는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토론을 잘 구성해 볼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내가 잘났다 보다는 결국 저 사람이 우리의 입장을, 내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구나, 그런 후보가 바로 저 후보구나 라고 하는 것이 TV 토론에서는 위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잘했는가, 그런 이미지를 남겼는가라는 부분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 대결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현학적인 이야기,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뽐내는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대부분 재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선거에서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됐지만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성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TV 토론 요즘에 누가 보냐. 특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같으면 거기 몇십 명의 후보들이 몇십 개의 지역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서울 시내 전체에 이 TV가 나온다. 그러면 중랑구 뭐 어디 갑에 있는 후보가 토론을 하는 거를 저쪽 노원에 있는 친구가 보고, 아니면 저쪽 뭐 목동에 사는 사람이 저쪽 어디 영등포 쪽의 걸 보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TV 토론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TV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당의
전체적인 힘을 보탠다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뭔가 대표 선수로서의 자긍심과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TV 토론을 잘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서는 우리 전체 지역민들 중에 1%도 사실은 우리 TV 토론을 본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봤다고 하더라도 누가 원사이드하게 이겼는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고, 남들이 물어봤을 때 이 장면이었어 라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꼭 방송 토론의 영상을 활용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단면 하나를 딱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략적 포인트를 확산시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봐라, 저 친구의 생각은 이렇게 잘못됐다. 이것 봐라,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 다를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 화제로서 쓰임이 가능할 만한 이야기들을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세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구도가 갈리든 표가 바뀌든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오히려 TV 토론은 그렇게 SNS 활동들, 카톡을 이용한 메시지 확산 활동들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TV 토론 후에 후속 작업에 대한 준비를 단단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거 승리로 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쉽지만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7번의 강좌를 통해서 좀 핵심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선거 상식을 뒤집는 쪽에 주안점을 둬서 강의를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이제 50여 차례의 강의는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전 분야들을 훑으면서 강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8번째 시간부터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부터 출발해서 남은 시간 동안 이번 24년 총선 이전에 내년 초까지는 모든 컨텐츠들을 전부 올려서 선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